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등 475명을 불법 체류자로 체포한 데 대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워싱턴으로 가 미 행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김해 롯데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 삽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국 혁신당 간부가 당내 성비비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2차 가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업이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 대한 고강도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해당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체 475명의 체포자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라고 밝혔는데 단일 현장 단속으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책 마련에 들어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단속을 주도한 미 국토안보 수사국은 브리핑을 열고 체포한 475명 중 대다수는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의 첫 공식 발표입니다. 붙잡힌 한국인이 약 300명인 가운데 미국 측은 미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거나 비자 면제 대상이지만 취업을 해서는 안 되는 근로자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multi-month criminal investigation where we have developed evidence, conducted interviews, gathered documents, and presented that evidence to the court in order to obtain a judicial search warrant. 체포 과정에서 일부는 연못에 뛰어들어 도주를 시도했고 한 명이 탈수 증상을 보였는데 이들이 한국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체포는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된 국토안보 수사국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입니다. 외교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필요하면은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방적 발표로 정당성을 주장한 미국은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거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곧바로 미국 현지 연결해 우리 국민의 구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영구 특파원, 체포된 300여 명의 우리 국민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체포된 한국인들은 미국 조지아주 남단의 폭스턴 이민자 구금센터에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던 조지아주 서베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인근 도심과도 상당히 떨어진 외진 곳으로 불법 체류자나 이민법 위반 혐의자들을 일시적으로 구금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체포된 한국인들을 신원 확인과 조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범죄가 아닌 행정적 구금 상태이지만 현지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구금센터에서는 언어장벽과 외부와의 제한된 연락으로 상당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한인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 단속 현장은 아무개 공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추가 단속과 체포 우려가 커지면서 서베나 지역 일부 한인 식당들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며칠 내로 추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추방 여부를 가리는 이민법원 심리 절차가 보통은 2,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자진 출국에 동의하면 이보다 빨리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최소 수주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방 자체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뤄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불이익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만약 강제 출국될 경우 추방 기록이 남고 최대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본인들의 자산 처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추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집 계약 문제나 자동차, 은행 계좌 등 정리 과정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걸 전혀 하지 못한 채 곧바로 추방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 국민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정부는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현지에 급파했고 현장 대책반을 꾸리고 있습니다. 또 애틀란타 총영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우리 유관업계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포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대차나 LG뿐 아니라 삼성과 SK 등 우리 기업 110여 곳이 진출했고 17,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된 곳입니다. 미 동남부의 물류 거점이자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진행된 공장은 지난 2022년 건립이 발표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고강도 단속을 받으며 우리로선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인데 미국의 속내는 무엇인지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이민 단속이 벌어진 공사 현장은 지난 2023년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착공한 배터리셀 공장입니다. 우리 돈 약 6조 원가량 투입되는 사업으로 오는 2031년까지 8,5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으로 공사의 차질은 불가피해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But I know nothing about the instance. It happened a little while ago. 또 현대차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 권리가 있는 만큼 일방적 거래가 아니라면서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도 단속 배경에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우선 해당 공장이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건립을 발표하며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These investments are part of a trend in my administration. Manufacturing jobs are coming back to America. 트럼프가 강력한 이민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자국민 우선주의와 현지 미국인 고용을 압박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노동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동맹국들의 시설까지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번 단속을 계기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에 단속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이외에도 현지에 진출한 다른 기업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단기 비자는 관행처럼 활용되온 만큼 배터리뿐 아니라 조선 등 다른 산업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와 LG엔솔의 미국 합작 공장이 이민 단속으로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내 기업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업 특성상 미국 내 전문 인력 수급이 쉽지 않아 B1 비자나 이스타 같은 단기 비자를 활용해온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만큼 투자를 장려해놓고 불법 체류자로 단속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토로도 나옵니다. 전문가가 급히 그 미국 현장에 가가지고 검토도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고 이런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비자를 따가지고 미국에 가면 공사 다 끝나고 없는데. 실제 지난 2020년에도 조지아주 SK 배터리 아메리카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로 체포되기도 해 업계는 이번 사태가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고 또 미국인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충족시켜서 인력을 확보하는 게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산업계에서는 비자 문제 등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번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신고한 인물은 토리 브레넘이라는 이름의 미국 공화당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장이 세금 혜택을 받고도 미국인이 아닌 불법 체류자를 채용했다며 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세연 기자입니다. 공화당원인 토리 브레넘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조지아주 공장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넘은 조지아주 공장이 세금 혜택만 받고 미국인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hey were given $32 million in tax breaks to employ Georgians, and they didn't. The Georgians never were hired temp to permanent. 다만 브레넘은 한국인의 단속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브레넘은 SNS에 수백 명이 구금되었는데 충격적인 건 멕시코나 남미 출신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다고 올렸습니다. 신고를 토대로 작성됐을 단속영장에도 히스패닉 계열 노동자 4명만 목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처음부터 4명만 체포하려고 공장에 들어간 게 아닐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이번 작전에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대거 투입돼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단속국 요원들이 복면을 쓰고 유색인 체류자를 중심으로 체포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인권 탄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세관 단속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1만 명가량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엔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한국인에 대한 대규모 구금 상황 국제부 이한나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현재 체포된 우리 국민 300여 명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전원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미국의 아이스, 이민세관 단속국이 관리하는 폭스턴 이민자 수용소라는 곳인데 이 단속이 벌어진 공장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내 아이스 구금시설은 총 200여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폭스턴 이민자 수용소는 2017년에 지어져 비교적 새로운 시설인데요. 구체적인 내부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감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생활하는 다른 수용시설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 처우시설도 크게 문제없는 수준이라는 게 공통된 전언입니다. 다만 일부 인원은 혐의에 따라 추후 다른 시설로 이송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후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단속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비자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까? 네, 단기 체류 비자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90일 머무를 수 있는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를 소지했거나 사업 목적 단기 비자인 B1, B2를 받고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죠. 네. 미국은 소지한 비자의 종류와 체류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용된 자격을 넘어서 불법 체류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475 were illeg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in violation of their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즉, 이 비자로 몇 달간 미국에 머물 수는 있지만 근무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받는 게 최선인데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현실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업무의 경계가 모호한 것도 문제인데요. B1 비자를 받고 교육 업무를 한 걸 미국 측이 실제 근무로 보고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결국 이 비자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석방 시점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 언제쯤 풀려날 수 있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한국인이 구금 해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소속 인원 총 47명과 설비협력사 소속 인원 총 250여 명이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단 급한 대로 구금 해제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정기 복용약품 등을 파악 중이고 구금자 면회나 통신 및 연락이 가능하도록 미 당국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따라 임의 재판으로 넘어가 해제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다음 행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황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외교부 역시 영사 면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최대한 외교적 장치로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당국의 발빠른 조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한나 기자였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을 앞뒀던 2019년 초에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했다가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김정은 도청 작전인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지난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 해군 특수부대를 북한에 침투시키는 극비 작전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작전은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한 전력이 있는 해군 특수부대 실팀 6가 수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타고 북한 수역으로 이동한 뒤 소형 잠수함 2척으로 옮겨 타 해안에 침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북한 민간인 여러 명이 탄 선박과 마주쳤고 특수부대는 발각 가능성을 우려해 이들을 사살하고 퇴각하면서 작전은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전이 실행된 2019년 초는 미국과 북한이 한창 비핵화 협상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비핵화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전을 묻는 기자들에게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보도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복귀 직후 방중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서 웃는 장면부터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 가까이에서 수행을 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받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뒤로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보입니다. 김 위원장과 서너 걸음 정도 간격을 유지하며 김 위원장이 인사를 받는 동안 손을 모으고 서 있거나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환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북한이 50분 분량의 기록 영화를 신속히 방영했습니다. 여기엔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한박 웃음을 짓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올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와 반갑게 만나시고 감회 깊은 회포를 나누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열차로 중국에 도착했을 때 주애가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장면 등 중국 매체에는 나오지 않은 모습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잠재적 승계자로서 주애의 존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중국 입장에선 전승절 기간 주애가 필요 이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비유해서 얘기하면 김주애가 씬 스틸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 또 북한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북한이 국제사회에 김씨 왕조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장난이었다던 피의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경찰의 늑장 대응에 법원의 영장 기각까지 학부모들의 비판도 불안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이 법원 문을 나섭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교하던 아이들을 유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던 겁니까? 왜 3번이나 범행하셨습니까? 피해 아동... 이들이 탄 회색 SUV가 아이들에게 접근하자 아이들이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유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고의성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 같은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를 이제 혼자 집에 하교를 시키는 입장이어서 불안감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법안이 좀 더 강력하게 최초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이 수사 혼선으로 없었던 일로 판단했다가 뒤늦은 재수사로 일당을 체포하고도 구속을 시키지 못한 상황.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흉기 위협 사건이 빈번한 요즘인데요. 이번에는 50대 남성이 네일숍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흉기를 휘둘렀다가 체포됐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최하원 기자입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목장갑을 낀 남성이 골목길을 재빠르게 뛰어갑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이 인근 상가들을 탐문합니다. 한 50대, 6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엄청 뛰어서 도망가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가게 앞에서 경찰차 엄청 많이 와가지고. 어제 오후 3시쯤 50대 남성 A씨가 서울 관악구의 한 네일숍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위협했습니다. 피해 업주에게 제지당한 A씨는 금전을 빼앗지 못하고 가게를 빠져나와 도주했습니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아났는데 도주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약 3시간 반 만에 서울 마포구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 업주는 범행 제지 과정에서 A씨가 들고 있던 흉기에 손을 다쳐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산재 사고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의 롯데건설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근로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외 사건 사고 소식들까지 정치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김해시의 롯데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하청 근로자가 굴착기에 치였습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업무를 맡았고 안전모도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현장을 정리하던 중 굴착기 삽이 치였고 흙에 파묻히면서 충격이 커졌습니다. 굴착기 기사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쓰레기하고 이런 거 좀 정리하시는 분을 미처 보지 못하고 굴착기로 이제 그분을 치는 과정에서 이제 흙에 좀 매몰되고 이런 과정에서 경찰과 고용당국은 곧바로 롯데건설 측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있고 가로수는 뿌리채 뽑혔습니다. 서울 도심을 달리던 마을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져 60대 기사와 여성 승객이 다쳤습니다. 광소리 났지 넘어지면서. 차가 넘어질 테니까 버스가 넘어졌어요. 미끄러워져가지고. 경찰은 음주 정황은 없고 빗길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 씨가 오늘 오전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독자 144만 명을 거느린 나 씨는 그동안 유명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한 발 늦게 공식 사과한 조국혁신당에서 이번엔 2차 가해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당대표가 사과한 날 다른 지도부 인사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했다는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 간부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발언하며 2차 가해 논란의 중심에 선 겁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어쨌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네. 성희롱이라고 통상 포섭이 될 텐데 네. 언어 폭력은 범죄는 아니고요. 당 차원의 사과와 반성을 무색하게 만든 설화에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사무부총장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했습니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노래방 성추행 사건이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의 2년형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발생한 데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황 총장도 죽고 살 1인가 등 2차 가해 발언으로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본의를 믿는다고 감싸며 빈축을 샀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사회적 인식이라 꼬집는 한편 진보의 민낯이라는 말로 민주당까지 이번 논란 안에 묶어두려 하고 있습니다.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민주당은 최강욱 원장에 대한 윤리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끼는 가운데 추미애 의원이 나서 조국혁신당은 피해자 편에 서라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협치의 계기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표 회담을 앞둔 여야의 동상이몽, 표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은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정쟁을 위한 도구나 장치로 삼지 않고 민생 회복, 또 사법 개혁 등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그다음 미래를 향한 성장을 위한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회동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알릴 심산입니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더 센 상법 등을 반기업 입법으로 규정하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들려고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폭주, 일방 독재식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통령실은 회동 성사 자체에 실익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만나는 것 자체에 목표가 있다며 합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야당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유지되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3자 회동을 두고 각자의 이해 방정식이 다른 가운데 이번 회동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만나는 만큼 여야정 차원의 공동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졌는데 강릉에만 비구름이 비껴갔습니다. 해군 군함까지 동원돼서 물을 나르는 초비상 상황입니다만 강원교육청은 강릉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회색의 대형 배가 천천히 항구로 들어옵니다. 우리 해군의 4,200톤급 군수지 연함 대청함이 동해에서 수돗물 450톤을 싣고 1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배에 호수를 연결하자 대형 수조에 물을 쏟아냅니다. 정수된 물입니다. 바로 써도 될 그런 물들이고요.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물들을 많이 싣고 다니지 않습니다. 강릉시 가뭄 해결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해경 경비함이, 반대쪽에서는 해군 군함이 와서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낸 물은 소방차를 이용해 정수장으로 이동합니다.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까지 발령되는 큰 비가 왔지만 또 강릉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헬기에 군함까지 동원해 곳곳에서 물을 끌어모으고 절수운동도 벌이고 있지만 물 사용은 줄지 않는 상황. 물 절약을 위해 행사를 취소하는 분위기 속에 강원교육청은 강릉에서 1,000명 넘게 참가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열었습니다. 절수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까지 열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관광객들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당 구역이 아니라 강릉 속초 쪽이 그런 거고 이쪽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매일 0.3%씩 추락하며 1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혹시 몸에 작은 뾰루지나 상처가 있다면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야겠습니다. 세균이 피부 깊이 침투한 연조직염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초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급성 폐혈증에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각별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신모 씨는 지난달 눈 위에 뾰루지가 생겨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단순 여드름인 줄 알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 증상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조그만 물집이 달에 끼가 난 것처럼 커지더니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부풀었고 결국 이마까지 번졌습니다. 뒤늦게 찾아간 외과에서 연조직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드레싱 하러 가는 것 자체가 고문 받는 것처럼 아파서 그 시간이 오기 전에는 막 무섭고 세상에서 제일 아팠는데. 연조직염은
피부 진피 아래 피하 조직에 세균이 침투하면서 일어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긴 미세한 상처가 세균이 들어오는 경로가 됩니다. 연조직염에 걸리면 피부가 붉어지고 통증과 열감이 나타납니다. 이후 점차 통증 부위가 넓어지며 오한과 피로감을 동반합니다. 연조직염은 상대적으로 감각이 둔한 다리에 많이 발생하는데 염증이 번져 근육을 괴사시키면 절단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조직염이 급성 폐혈증으로 이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신 씨처럼 눈 부위에 생길 경우 실명 위험도 따릅니다. 안아 신경이나 안아 근육 쪽에 그 침범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실명이나 아니면 더 다른 후유증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조직염은 초기엔 항생제나 간단한 절제술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뾰루지라도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최근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율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세입자의 전세 대출 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집주인들이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새 아파트. 건설사가 지정한 입주 기간이 얼마 전 끝났지만 여전히 이사 차량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입주율은 지난달 말 기준 60%가 채 안 되는 상황.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려는 집주인들의 잔금 계획이 틀어진 탓입니다. 연체가 시작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은 애가 탑니다. 많이 힘들어하시고 전세를 놓으려고 하시던 분들이 월세로 전향하는 경향이 많아요. 2억 이상 떨어졌다가 서울 성동구의 이 신축 아파트도 마찬가지. 이달 말로 입주 기간이 끝나는데 절반 이상은 아직도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단 수요가 작고 잔금을 심한 경우에는 제2금융권 이쪽 알아보고. 입주 마감 시한을 앞둔 신축 아파트의 입주율은 50%대로 그야말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돌아서면서 지난달 서울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갭투자 수요 억제라는 정책 효과는 나타나긴 했지만 신축 입주 초기 시장에서 자금 속도가 저하되면서 입주율이 부진해지는. 전문가들은 서울 새 아파트 수요가 강해 대규모 입주 포기 사태로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가운데 집주인들은 규제로 막힌 자금을 구하느라 당분간 애를 태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인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한중 로봇 청소기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에 우리는 신기술의 보안성까지 갖춘 제품으로 승부수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유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봇 청소기가 윗면에 장착된 팔을 꺼내 양말을 상자에 넣고 슬리퍼도 정리합니다. 세계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로보락이 공개한 신제품입니다. 또 다른 중국 기업 드리미는 최대 25cm 계단을 오르내리는 로봇 청소기를 선보였습니다. 에코백스도 1000제곱미터를 청소할 수 있는 자동 충전 기술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We also had to re-engineer our own power control BMS control algorithms. The lifespan of battery lasts about 60% longer than the traditional cell battery. 중국 기업에 맞서 우리 기업들도 잇따라 신기술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사용한 물걸레를 스스로 세척하고 건조하는 기능으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는 구석과 벽면을 감지해 사각지대 없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체 보안 플랫폼을 탑재해 보안성을 강화했습니다. I'm excited to show you how we are moving from devices you control to devices that understand and adapt to you. 한중 로봇 청소기 대전으로 현장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This was an amazing display of the technology that we have now and it was very impressive. So thank you and keep going on.
세계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 중국을 따라잡으려는 K 로봇 청소기의 추격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씩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에는 그 밖에 중부와 호남에도 시간당 최고 50에서 7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호우특보는 서쪽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충남과 전북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전남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이 예상되는데요. 반면 비가 절실한 강원 영동 지역은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도 종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광주의 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남부지방은 비 소식이 잦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충북 단양의 잔돗길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여유롭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